네,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인 북한 학생이 북한으로 송환되던 도중에 탈출한 것으로 전해져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무사히 탈출을 했을까요? 90년대 실제 간첩 활동을 하다 남한에 정착한 전직 남파 공작원 모시고 지금 상황 어떤 건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 나오셨는데요. 신변 안전을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고 방송하는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81년부터 95년까지 15년 동안 북한에서 노동당 대외연락부 소속의 공작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90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국에 1차적으로 침투를 해서 이선실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데 이 할머니를 데리고 북한으로 들어갔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운동권 인사들을 포섭해갖고 2개의 고천망을 구축을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95년 9월 초에 예. 난파돼서 2달 동안 활동을 하다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던 중에 이제 총에 맞아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 나서는 이제 한국에서 살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남파 간첩을 데리고 북한으로 가기도 하셨었고, 운동권 출신들을 좀 포섭도 하셨었고, 어떻게 보면은 호송조하고 비슷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일도 했으니까요. 예. 그럼 실제로 호송조 혹은 체포조라는 게 북한에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거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은 체포 또는 호송조라고 해서 예.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체제 수호를 담당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나 또 필요하다면은 해외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 어떤 공작원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망명을 시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인 한모 씨가 북송되던 도중에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자, 우선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사건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픽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지난 11월 초입니다. 북한 호송조가 파리 유학생인 한모 씨 집에 들이닥쳐서 휴대폰과 여권을 압수한 후에 납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알 수 없지만요, 이 한모 씨가 파리 공항으로 이송이 되던 도중 탈출을 감행을 했고 어딘가에서 모처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고 지인의 제보를 알려졌다고 하고요. 자, 이후로 11월 14일입니다. 파리 경찰이 이 한모 씨가 행방불명된 사실을 알고 행적을 추적을 하고 있고 19일에는 이 한 씨가 다녔던 동료 학생들과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14일 이후에 북한 유학생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잠적한 한모 씨가 누구냐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숙청당한 장성택의 측근의 아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학생 9명과 함께 2011년에 프랑스 유학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고요. 국립 파리 라빌레트 건축학교에 재학 중이고 현재는 파리 모처에서 은신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갑자기 한 씨가 살고 있는 집에 들이닥쳐서 여권을 빼앗고 이렇게 납치를 됐다는 건데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잡히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어떤 가족들이 과오를 범했다든지 예. 그런 경우에 해외에 있는 어떤 자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예. 송환을 하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서 잡아가기도 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예. 죄과가 엄중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탈출해서 활동을 예를 들어 살다가 잡힌 어떤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죄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인 취급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취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국 북한이 싫어서 말하자면 탈출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으면은 이제
포승끈으로다 묶는다든지 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압송을 하는 거죠. 흉기로 위협하고 이런 상황도 생기는 겁니까? 워낙 뭐 그 체포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무술 유단자들이고 예. 그리고 또 어떤 상당히 강압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이 사람들을 제압해서 북한으로 데리고 가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실 때 뭐 이런 경우는 뭐 북한에 있는 가족의 과오가 있거나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알려진 한 씨는요, 장성택 측근의 아들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뭐 알다시피 장성택의 경우는 지난해, 그러니까 거의 1년 전에 숙청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숙청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제 그 잔재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예. 북한에서는 그 장성택 잔여 세력 숙청 이것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지속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측근이라면 장성택이 숙청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1년이나 지난 지금의 측근 숙청이라는 게 좀 시점이 맞지 않느냐,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측근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의 문제인데요. 예. 결국 뭐 옆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측근일 수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예. 또 그와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이 장성택을 위해서 또는 장성택이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이행을 했다든지 또 추종을 했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면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숙청을 하는 거죠. 그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사건의 경우는 장성택 측근의 숙청 작업의 일환으로 이 한모 씨에 대한 납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글쎄 뭐 정확하게 제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뭐 그런 추정을 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프랑스 경찰과 북한 뭐 양쪽 모두 지금 한 씨의 행적을 추적하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유럽 특파원 연결을 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건 특파원 나와 계십니까? 네, 김은건 특파원. 네, 김은건입니다. 네, 이 한 씨의 잠적 사실이 전해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소재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는 것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사법당국이 한 씨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잠적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해서 확인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 씨의 잠적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제가 그가 다니는 파리 라빌레트 건축학교를 찾아갔는데요. 그를 알고 지내던 동료 학생들도 한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씨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한 강사는 그의 이름이 적힌 출석부를 보여주면서 한 씨가 2주일째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북한 학생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 씨의 행방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답변을 극도로 회피하면서도 자신들도 한 씨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문이 커지면서 프랑스 경찰에 이어서 검찰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수사에 진전이 있다는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한 씨가 잠적한 지 보름이 넘어가지만은 아직까지 한 씨 소재나 행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 씨가 실제로 강제 북송 과정에서 탈출했는지 여부도 아직까지는 확인된 것은 아닌데요. 이 한 씨의 이후 행적을 놓고도 온갖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 씨가 강제 송환 도중에 탈출해서 모처에 은신해 있다는 얘기는 한 씨 지인의 제보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한 씨가 숙청된 장성택 측근의 아들이기 때문에 송환되면 바로 처형될 것을 우려해서 탈출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프랑스 언론들도 어제부터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는 취재 결과 한 씨가 납치됐다 공항으로 가던 중에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도 도주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신문인 르 파리지앵은 학교 관계자를 인용해서 정장 차림의 아시아인이 종종 학교에 왔다면서 북한 학생들이 감시를 받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한 씨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라면서 이미 강제 북송됐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한 씨의 소재가 최종 확인되기까지는 온갖 추측이 난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리에서 유학하고 있는 다른 북한 학생들 5명 정도도 최근에 자취를 감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초청으로 파리에서 유학하고 있는 북한 학생 모두 10명인데요. 한 씨를 포함한 5명은 파리 라빌레트 건축학교, 다른 5명은 파리 벨벨 건축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모두 유수한 건축학교로 파리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북한 유학생들이 지난 주말부터 자취를 감췄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취재 결과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잠시 전해드렸듯이 한 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을 학교에서 직접 만날 수 있었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학교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르 파리지앵 신문도 한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이 모두 사라졌었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북측이 이들에 대한 입단속에 나섰을 가능성은 있지만 당분간 이들의 신변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의 숙청 작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럽 김은건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송환되면은 바로 처형될 것을 우려해서 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김은건 특파원이 좀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당장은 아니라도 뭐 북한에 송환되면은 틀림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네. 처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마 상황이라고 본인이 아마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유엔에서요 북한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또 통과시키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조금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불거졌다면 지금 북한은 어떻게 좀 행동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권과 관련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네. 북한에 있어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은 북한으로서는 조용히 문제를 좀 처리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용히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제 상식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은신해 있는 한 씨를 조금 조용하게 북송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저는 생각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질이라고 할 것 없이 그냥 북한에 있는 것 자체가 인질이죠. 그런데 예. 아마 이 한 씨가 도주한 거는 결국은 자기가 북한에 들어가더라도 예. 또 안 들어가더라도 가족이 처형되거나 숙청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결심이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탈출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질이니 아니니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파리에서 지금 압송 당하던 도중 탈출해서 은신해 있다는 한모 씨의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북한 유학생이라고 하니까요. 북한 파리에서 유학하고 있는 북한 유학생은 또 있습니다. 바로 김한솔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2년 전에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 녹취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it became. How he became a dictator. Because first of all, it was between him and my grandfather, and I haven't met both of them, so it's also a part of the curiosity. That's a really important part of me, that Koreans are really divided, and that we can, if we put a little effort, that step by step, we can come to a conclusion and unite. 네, 이 인터뷰가 좀 알려지고 나서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충격이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어 있고요. 삼촌을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솔도 오랜 기간 해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생각이 조금 깨어 있다. 북한 주민들과는 많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당국의 통제 아래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하다 보면 생각이 조금 사상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김한솔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어떤 얘기를 해도 뭐 직접적인 어떤 그 처벌이라든지 뭐 송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안 하는 것을 봐서는 예. 뭐 틀림없이 일반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뭐 솔직한 얘기로 김한솔이라고 하는 뭐 김정일의 손자인데 예. 얘한테 무슨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는 그것조차도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북한 주민들이 매일같이 북한에서 이제 회의에 참석하고 뭐 소위 그 생활청화라고 해서 이런 자기 반성도 하고 하는데 예. 뭐 김한솔이 지금까지 그렇게 뭐 생활한 그런 적이 한 번이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 변화 이거는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번에 그 2011년에 출국해서 유학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현모 씨를 비롯한 대학생, 북한 예. 유학생 한 10명 정도, 이 친구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 친구들은 뭐 그런 유학생들 이렇게 일반인들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사상 교육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 출국하기 전에 사상 그렇죠.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출국하기 전에도 일단 원래 선발할 때부터 예. 사상 교육이 철저하게 된 그런 그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예. 또 선발한 다음에도 출국하기 전까지 아주 그 강도 높은 그런 그 사상 교육을 하고 또 출국을 해서도 그 해외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 그 북한 공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이 학생들을 이제 만나서 사상 교육을 하고 또는 뭐 제외의 공간이 있는 그런 그 국가인 경우에는 대사관에 들어가서 또 사상 검토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상 교육, 뭐 사상 통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하게 예.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김은권 특파원의 그 전해 들은 바 중에는요, 뭐 정장 차림의 아시아인이 학교에 오기도 했었다, 이런 그 프랑스 언론의 보도를 좀 전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감시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감시와 통제, 뭐 사상 교육 이것이 다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다 같이. 예. 그럼 결국에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네요, 유학 중에도? 유학 중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궁금한 게요. 우리 경찰에 잡히시고 나서 위원님께서 남한에 정착하기로 하셨잖아요. 예. 개인적인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정착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그 부모님, 그다음에 형제들, 부모 형제가 다 제가 잡힌 다음에 예. 숙청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슴이 좀 아프셨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좀 선글라스를 쓰고 계시는 거 보니까 혹시 지금도 신변의 어떤 위협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혹시 그럼 망명을 해서도 남한에서 혹시 자유롭다라고 느끼신 적은 있으세요? 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저 혼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고 또 어떤 그 국가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비슷한 입장일 것 같아서 이 지금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모 씨의 입장은 조금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 아마 상당히 초조한 그런 그 생각, 그 다음에 이제 긴장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구조가 돼서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또는 의도하고 있던 그런 그 자유로운 그런 그 생활을 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 은신이 지금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은신이 길어지면 한 씨에게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 북한 측에 유리한 겁니까? 글쎄요, 이게 뭐 지금 탈출이 이루어진 국가가 북한과 멀리 떨어진 그 유럽 지역이고 예. 또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넓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탈출해서 잠적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북한이 잡아들이기는 뭐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처럼 그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맞대고 있으면은 뭐 예. 여러 사람이 넘어가서 뭐 무슨 첩보 작전 그다음에 뭐 수색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프랑스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여건 그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넓이 이런 것들을 봐서는 예.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고 보면은 오히려 이런 그 중국 같은 그 가까운 나라에서 탈출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탈출했을 때 오히려 성공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출연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신변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